안녕하세요. 김철현입니다. 행정학도로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5강의 두 번째 강의 공공요금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란 무엇인가? 공공요금은 국어사전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공익사업이라고 불러요.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이다. 이것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전화, 전신 이런 건 민영화가 돼 있고요. 전기도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민영화가 돼서 반드시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러한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영어로는 user charge 이렇게 부르는데 조세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는 헌법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뭘 준다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에 따라서 강제로 거둘 수 있는 게 조세인 반면에 공공요금은 요거는 편의권칙에 따라서 사용량 또는 혜택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말로는 보편적 서비스 또는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저 수준,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최저 수준, 전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수도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제를 하게 돼요. 정부가 가격을 설정한다든가 가격 규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좀 더 싼 가격에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공공 부분이 제공하는 그런 재화 서비스에 매겨지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는 세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요금을 왜 부과하느냐? 이거 세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공공요금을 부과하느냐? 이거는 누가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짜가 없이 쓰는 만큼 요금을 내고 돈을 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no free lunch, pay the price,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그리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이 이게 일어나게 되면은 독점 가격이 상당히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비효율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제도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평성 측면에서도 공공요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공평성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수직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량에 비례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은 더 많은 요금을, 적게 사용한 사람은 더 적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성 원칙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낮은 가격에 좀 공급함으로 인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도 이 서비스를 전기와 수도와 이런 가스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공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공익사업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요 교차 보조라고 하는 크로스 서브시디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을 전국에 다 동일한 요금을 제공한다 보면은 수도 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싸게 먹어야 되는데도 비싼 값을 내게 되는 반면에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비싼 값을 내야 되는데 싼 값을 내게 된다면 결국은 동일한 요금을 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과 목적 중에 하나는 재정 수입의 획득입니다. 즉 세금 이외에 세외 수입이라고 하죠. 이거를 세금 이외의 수입으로 고친다고 해요. 세외 수입. 그래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높은 좀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수도요금 팍팍 올리면 돼요. 수도요금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지만 전기요금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또한 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독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여기도 독점 이야기가 나오지만 독점 체계보다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은 모두 독점 기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원리가 작용되지 않고 즉 뭐냐면 경쟁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이론에 있어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D 해가지고 디맨드 커브,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MC, 마지널 코스트, 그래서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을 설정한다는 P equal MC, 이걸 MC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MC 프라이싱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효율성이 달성이 돼요. 그러나 공공요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수요 곡선이 아니고 공급 곡선이 요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 한계 비용뿐만 아니라 요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점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 MC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분홍색 분야에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해서 요 가격에 설정을 하면 평균 가격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 로스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야, 그거하고는 세금으로 메꾸면 되지. 그것이 뭐냐면 일반에게 세금 예산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요. 가격을 좀 더 높여받으면 되지. AC 프라이싱이에요. 이거는 MC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AC 프라이싱을 통해서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작은 요금을 받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요금을 받아요. 전기 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차별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two part type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기본 요금하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하고 우리 전화 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지서를 딱 보시면 전화 요금도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량에 따른 요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낸다고 그래가지고 2부 가격제도 two part tariff system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적정 공급 요금 이론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3, 4학년 돼서 좀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일단 소개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는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 중에서 수도요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있죠. 수도꼭지를 틀면 이거는 다 내가 대전 시민이다 그러면 대전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돗물을 먹는 겁니다. 그럼 대전시가 수돗물을 만들려면 요 원수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 원수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댐에서 가져와요. 근데 대청댐 물을 그대로 가져오면
댐 용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한 것을 가져오면 또 정수라고 하고, 또 광역 상수도라고 그래가지고 대전시가 트렁크 2m 되는 큰 물길을 만듭니다. 그 물길을 통해서 오는 거는 광역 상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 번 더 걸러내 가지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 공급되게 하는 그런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 가격, 이쪽을 도매, 홀세일이라고 하고, 이거를 소매라고. 우리 홀 리테일 세일이라고 하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먹게 만드는 거를 그걸 소매점이라고 하고, 이쪽은 도매점. 큰 시장에 우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업자들이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는 도매시장처럼 이것도 홀세일, 리테일드 세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것은 이제 홀세일, 도매 가격으로 대명수하고 광역수도가 있고요. 대전시가 제공하는 것은 지방상수도라고 부릅니다. 댐 용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대청댐 안에 고여있는 물, 그리고 댐에서 방류되어서 흐르는 물도 댐 용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물은 국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요금을 걷도록, 그래서 댐 용수 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요 다목적 댐과 용수 전용댐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큰 트렁크가 필요하겠죠. 관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공되는 거 광역상수. 당연히 댐 용수보다는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물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정수해서 수도물에 공급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지방상수도라고 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광역상수도나 대명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요거에 따르는 공공요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일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가를 계산해요.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는 1,000원인데 900원만 받겠습니다 하고 환경부에 이렇게 가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자원공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경부가 물값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값 심의위원회에서 그래, 그럼 광역상수도 요금은 얼마로 해라, 댐용수 요금은 얼마로 해라 하고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요금을 K와타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광역상수도를 보면은, 광역상수도를 하면은 그 광역상수 트렁크로 가는데 정수하지 않은 물 있잖아요. 그 물은 233원에 톤당입니다. 톤당. M 세제곱이 나왔죠. 이게 톤인데 톤당 233만 원. 정수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수한 물은 432만 원. 432원, 만 원이 아니고 233원 톤당 432원 톤당. 그리고 침전수라고 하는 거는 이 원수에서 나묵대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침전물들, 이렇게 부유물들 걷어낸 거는 침전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1차적으로 걸러낸 물은 침전수. 정수가 가장 비싸죠. 이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로 가는 물도 물이 원수냐 정수냐 침전수냐에 따라서 가격이 톤당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물병 하나 조그만 거 하는데 뭐 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톤당 4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댐 용수는 댐에 갇혀 있는 물은 더 싸죠. 이거는 원수보다도 더 싸게 광역상수도 이 트렁크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 대명수 단가는 톤당 52원, 50원 정도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지자체가 깨끗한 물로 정수를 해서 각 가정별로 보내는 것이죠. 이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 따라서 하냐면 조례에 따라서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도,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요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상수도 요금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 2부 가격이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고, 요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더 적게 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요금은 어떠냐? 평균적으로 톤당 우리 가정에서 내는 상수도 요금은 700원이 되겠습니다. 700원. 대전시 700원 낸다 그러면 700원, 우리 집에서 한 달에 몇 톤을 쓸 것 같아요? 한 뭐 10톤을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톤 곱하면 7,000원 정도 내는 것이고, 한 30톤 쓴다고 그러면 2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이 수돗물들 다 여기다가 톤당, 톤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 1m를 1톤이라고 하죠. 물 기준으로 따질 때. 그 입방미터 기준으로 700원 하고, 군 단위는 시골 지역이니까 좀 물이 트렁크가 수도관이 가는데 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싸고, 특광역시는 모여 있으니까 좀 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를 따지면 우리나라 군위군이라는 곳이 가장 싼 736원을 받고요. 강원도 평창군은 톤당 1,467원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다르다. 평균은 700원 정도 한다. 보세요. 우리 물병 하나에, 조그만 물병에 700원인데 여기는 톤당 수돗물은, 실제로 수돗물을 이 관만 깨끗하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아파트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관이 문제죠. 관이 썩어 있는 데가 있고, 관 안에 그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은 깨끗하지만 관을 통과하면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나라는 3% 정도밖에 수돗물을 먹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샘물을 먹든지 사다 먹든지 끓여 먹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지방상수도 요금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수준에, 이렇게 하면 700원대잖아요. 여기 선진국에 해당하는 덴마크 4,000원, 호주 3,000원, 독일 3,000원, 이것처럼 일본도 1,200원,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되죠. 미국은 2,000원. 이것처럼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값이 더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을 가난한 사람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그래서 실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빵꾸 나는 거, 적자 나는 거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원가만큼은 올려서 1,000원 이상으로 평균 가격이 되도록 좀 올려야, 물값이 비싸다는 거 알아야 물을 아껴 쓰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진짜 물을 너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도 공짜가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좀 더 요금이 원가에 맞게 높여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바우처를 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바우처를 주면 되고, 일반 주민들은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물이 소중한 것이고 물값이 그렇게 싸지 않은 것이다. 실제 생산 원가가 이거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물 아끼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 끝나고 제 15장까지 저하고 행정학부를 위한 공공경제론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럴드 R. 포드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A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is a government big enough to take from you everything you have. 이 정부가 너한테 모든 걸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라고요? 너한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부를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능하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그랬잖아요. 맨 시작할 때 정부는 necessary evil이다. 필요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크게 하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결코 믿지 말아라 이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큰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국민 각자가 자기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즉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 않도록 좀 국민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이 복지병이 걸려서 일은 안 하고 국가한테 손을 벌리는 그러한 문제가 돼서 하향 평준화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하고 이렇게 15주 동안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서 다른 과목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 됐는데 고생시켜서 미안한 점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속에 남는 것이 있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팀워크가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기말고사 때는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안 나올 테지만 하여튼 한번 쭉 기말고사 기간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가운데 자기 노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 알게 된 것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서 기말고사는 100% 오픈북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학년, 3학년 돼서 또 다른 과목 들으실 때 저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 수업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